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 인강 2탄을 준비했어요. 지난번 1탄에서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강의 들어주시고 문제도 요청하고 댓글 달아주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 더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삼각함수가 어떤 것인지 정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예를 들어 y는 sin 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근데 x에다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네, 각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에 대한 sin 값이 y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sin 뜻이 뭘까? 코사인 뜻이 뭘까? 탄젠트가 뭘까? 이게 정의가 중요하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스토리로 여러분도 외워보세요.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 보겠다 이렇게 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x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여러분들 좌표에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x라는 각이 이 노란 색깔 반직선이, 즉 이 x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반지름이 r인 원과 이 동경과 교점이 생기겠죠. 그쵸? 그 교점의 좌표에 대한 x좌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점에 대한 그 y좌표를 r로 나눈 것, 그것이 sin x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스토리로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sin x가 뭐야? 네, sin x는 x라는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이 r인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있을 때 반지름분의 y 좌표 값이 이게 sin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럼 코사인은 뭐냐면요. 반지름분의 x 좌표 값을, 그것을 코사인 x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탄젠트는요. 그 x 좌표분의 y 좌표의 값을 탄젠트 x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각을 x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예각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어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sin x의 정의가 뭐다? 코사인이 뭐다? 탄젠트가 뭐다? 이거를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정확히 말을 해야지 100% 완벽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동경이 이번에는 이사분면의 각이라면 그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좌표는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가 되겠죠. x좌표가 음수이고 y좌표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정의로 돌아갔을 때 r,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고요. 반지름분의 y좌표, 양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각이 이사분면에 존재한다면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양수분의 x좌표. x좌표는 음수예요. 그쵸? 그래서 반지름분의 음수니까 이것은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겠네. 이런 겁니다. 언제일 때? 이사분면의 각일 때. 자, 이번에는 탄젠트도 음수분의 양수가 되니까 탄젠트도 음수가 돼요. 즉, 파란색처럼 그 x라는 각이 이사분면의 각이라면 사인만 플러스가 되겠네요.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3, 4분면도 한번 같이 볼게요. 동경이 3, 4분면이 존재한다면 그 교점은 어떻게 될까요? 교점은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수 컴마 음수예요. 그러니까 사인도 마이너스, 코사인도 마이너스가 되고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가 되어서 양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아까 전에 2, 4분면일 때는 사인이 플러스이다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번에 3, 4분면일 때는 탄젠트만 플러스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경이 만약에 4, 4분면의 각이라면 x좌표와 y좌표 어떻게 됩니까?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만 양수가 되고 사인은 음수, 탄젠트 음수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 자, 1, 4분면은 x좌표도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니까 당연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가 다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할게요. 어떤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각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어떤 부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게 만약에 세타라는 각이 이렇게 돌아가서, 즉 이 선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r인 원과 만나는 교점, 즉 이게 P라고 할게요. x, y. 그럼 이때 x좌표, y좌표가 존재하는데 이때 반지름분의 x좌표 값을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했고요. r분의 y좌표를 사인이라고 정의했고요. 그리고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정의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외워야 될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유는요.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라는 거예요. 30도, 30도, 60도, 60도. 즉 똑같은 각이 이렇게 있을 때 코사인의 제곱과 사인 제곱은 항상 1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코사인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코사인은 R분의 X좌표의 전체 제곱이었고요. 사인은 R분의 Y좌표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1이 되는지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나왔었잖아요. 원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하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리에 R제곱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이 되네요. 증명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해됐으면 얘를 머릿속에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외워야 될 중요한 공식은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탄젠트에 대한 정의를 다시 돌아볼게요. 이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R로 나눠줘도 똑같아지겠죠? 분자분모 똑같은 수를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였는데 그리고 R분의 Y는 사인 세타였는데 그러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외워야 될 두 번째 공식은 바로 이게 됩니다. 자, 두 개 공식을 이해했으면 이제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툭 건드렸을 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탄젠트는 뭐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같이 외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탄젠트의 제곱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야. 요거까지 같이 외워주면 좋다 그래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건데 아까 그 두 개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머릿속에 지금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3번 공식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까먹고 있어. 근데 외울 때 같이 외워주세요. 자주 나오니까. 자,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 왜 코사인분의 1이냐? 이것도 한번 아까 정의에서 같이 따라가 볼게요. 탄젠트 제곱분의 1.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탄젠트 제곱을,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1. 자, 플러스 1을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내가 처음에 외우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됐으면 1, 2, 3번은 그냥 머릿속에 입력해놓고 있으면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거 잘 보세요. 혹시라도 책에 써있는 거 외우고 있진 않은지 혹시 본인이 외워가지고 푸는 사람이었다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하세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외워가지고 푸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 다 외울 자신 있나요? 외우지 말고요. 이제 이거를 한 가지 원칙으로 일반화해서 외워봅시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좀 크게 그렸죠?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 있는 각이 만약에 세타를 나타낸다면 이 노란 색깔 동경은 어떤 각을 나타낸다? 이 세타에 대한 동경이겠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교점을 만약에 A, B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의에 의해서 뭘 써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R분의 A가 코사인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R분의 B가 사인이라는 거.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수 있죠. 맞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 마이너스 세타는 각이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자, 플러스 방향으로 요만큼 간 게 세타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타만큼 간 거 여기겠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아까 전에 그 스토리 기억해 볼까요? 사인 이거가 무슨 뜻이었어? 사인 이거는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이 있을 때 반지름분의 y좌표야 이랬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a, b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a, 마이너스 b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r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r분의 b가 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빠져나오겠네.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사인 세타로 바뀌는구나.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은 마이너스를 뱉어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생각해 볼까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있는 좌표 a, 마이너스 b에서 반지름분의 x좌표 a가 되겠죠. 그러면은 r분의 a가 돼.
그럼 얘는 R분의 A가 뭐였어요? 코사인 세타였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세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인 각에 대한 코사인은 그냥 세타로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코사인은 코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외우세요. 코를 먹어서 마이너스가 그냥 플러스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a분의 마이너스 b잖아요. a분의 마이너스 b. 근데 아까 전에 a분의 b가 탄젠트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구나.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돼요. 탄젠트도 마이너스를 뱉어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먹는 건 뭐라고? 코를 먹는 거는 코사인밖에 없다.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만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과 탄젠트는 이 마이너스를 뱉어내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세타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x좌표, y좌표가 a, b라고 뒀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 사인 2파이 플러스 세타는 뭐가 되지? 이걸 이제 궁금해 할 거야. 그러면 2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2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동경이 이 반지름이 r인 원과 만나는 교점에서 r분의 y좌표가 사인 값이야. 이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노란색이 세타라는 각이라고 치면 2파이 플러스 세타는 뭘까요? 360도 돌고 그 다음에 세타만큼 더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타나 2파이 플러스 세타나 똑같은 동경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사인 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한 동경과 이거에 대한 동경이 일치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2파이 플러스 세타면 그냥 사인 세타. 이렇게.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다 됩니다. 탄젠트도 물론이고요. 동경이 똑같으니까.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쉽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알아볼 거예요.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각의 사인 값. 자, 이 세타라는 게 이 노란색 동경이었다면은 이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세타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파이만큼 더 가 이거잖아요. 180도 더 많이 돌아야 돼. 이렇게 쓰면 동경이 여기 하늘 색깔처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요만큼이 세타였잖아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여기 막곡지각이 돼서 정확하게 합동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교점에 대한 x좌표와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여기 있는 길이는 똑같이 간다는 거야, 길이는. 마찬가지 여기 있는 길이도 똑같이 가. 근데 부호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러면은 사인에 대한 값은 계산 가능하죠. 여기는 r분의, 자, 이 전체의 각이 하늘색이니까 하늘색의 y좌표,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분의 b인데 r분의 b는 애초에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됐죠? 똑같이 한다면 자, 코사인은 이 하늘 색깔 동경에 x좌표를 r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r분의 a가 이 코사인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a분의 b가 돼서 이거는 원래 a분의 b가 탄젠트 세타였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알아볼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은 세타가 이만큼이고 파이에서 세타만큼 뺀 건 어딜까? 동경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파이만큼 간 거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타야. 이러니까 자, 이 녹색처럼 됩니다. 이 동경이 뭐가? 이 동경이. 자, 여기가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와. 이거니까 여기 각도가 각도기로 재면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체의 각이 뭐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찌됐건 동경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x좌표, y좌표 한번 보면은 정확하게 이 길이는 어때요? 이 길이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b 똑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으면 사인의 값을 이제 보면 r분의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분의 b는 애초에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코사인 가보면 코사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x좌표가 마이너스만 붙었어. 기존의 거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x좌표분의 y좌표. 여긴 양수였는데 길이의 b가 똑같아요. 그런데 음수가 되겠죠. 음수분의 양수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탄젠트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파이 플러스 세타든 파이 마이너스 세타든 정수 파이만큼 가고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가면은 동경이 어디밖에 갈 수 없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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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까지. 자,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정수 파이만큼 갔다가 플러스 세타든 마이너스 세타든 가면은 여기 4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동경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x좌표의 길이는 변함이 없고 y좌표의 길이도 변함이 없고 다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건 신경 써주고 사인의 함수는 그대로 사인을 유지하면서 가네.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유지하면서 가고 탄젠트도 탄젠트로. 자, 그래서 이런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자, 사인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 사인은 그대로 사인 유지하면서 가는데 뭐를? 세타를. 사인 세타 그대로 나가는데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판단해 줘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판단해 준다는 근거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각 자체가 이렇게 초록색처럼 2사분면의 각이라면은 플러스 유지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빨간색처럼 4사분면에 있으면 이게 각이 4사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은 음수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인 5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랬어. 그러면은 자 5파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갔다가 마이너스로 세타니까 이 녹색이 되겠네요. 그죠? 녹색에 대한 동경이니까 사인은 플러스네 해서 플러스 해주고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 그대로, 탄젠트 유지되고 이렇게 쉽죠? 자, 이번에는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자, 이게 세타에 대한 거라고 치고 이번에는 어떤 게 궁금하냐면 그럼 이번에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얼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2분의 파이만큼 가고 플러스 세타로 간 거.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를 이제 가볼 거예요. 자, 똑같이 여기도 기존의 거를 a, b로 두고 a, b로 두면 반지름이 r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r분의 a가 코사인이었어요. 그리고 r분의 b가 사인이었어요. 세타에 대한. 자, 요거 써주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세타만큼 가고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90도 더 가야 돼. 그러면은 동경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렇게 생기겠다. 그죠? 이게 직각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x좌표와 y좌표, 교점에 대한 x좌표, y좌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볼 거야. 여기서는 당장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살짝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보조선 긋고 여기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다. 그죠? 여기가 세타. 맞죠? 자, 왜냐면 요렇게가 90도인데 요렇게도 90도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건 중학교 수학이다. 그죠? 어쨌든 이게 세타라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합동이에요. 합동. 여러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써줄게요. 여기 길이가 A라는 거야. 그럼 여기 길이는 어때요? B라는 거죠. 그럼 합동이니까 어때요? 여기 길이가 B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A가 돼야 되겠네요. 즉 여기 있는 교점 찾아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B, A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초록 색깔 동경이 이 각에 대한 동경이었으니까 사인 값을 찾을 수 있겠다. R분의 어떤 거? Y좌표 A가 되겠죠. 근데 봐봐요. 아까 R분의 A는 뭐였지?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코사인 세타였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게 사인을 구했더니 사인이 뭘로 바뀌었어? 코사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포인트야. 자, 우리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사인 이번에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한번 가볼게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270도 간 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세타니까 여기 하늘색의 동경처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조선을 살짝 그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아까 전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합동이에요. 여기가 세타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하늘색에 대한 동경의 사인 값은 R분의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사인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동경을 그리면 자, 이제 상세하게 안 할게요.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요. 자, 이 빨간색이 되겠다. 그죠? 그럼 이 빨간색에 대한 거 마찬가지 교점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B, A가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R분의 A가 돼서 R분의 A는 처음에 코사인이었어. 그래서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 여기서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하면 동경이 이게 되거나 이게 되거나 이게 되거나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x좌표와 y좌표가 절대값이 뒤바뀌어요. 뒤바뀌죠. b부터 나오잖아. b부터 나오고 얘도 b부터 나오고 얘도 b, 마이너스 a일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x좌표랑 y좌표가 절대값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는 거야.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 여기 있는 각에 대한 동경의 위치가 원래 세타였을 때의 x좌표, y좌표와 절대값이 뒤바뀐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코사인에 대해서 하나만 해볼게요. 이제 사인 했으니까 코사인도 이제 눈치껏 느낌 오죠, 그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한번 해볼게요. 그럼 2분의 파이만큼 가고 세타만큼 더 갈 거야 이거니까 여기가 세타였잖아 아까. 그럼 여기 있는 각이 이 파란 색깔 동경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 파란 색깔 동경 찾았고 거기에 대한 교점의 x좌표를 r로 나눈 거. 그러니까 얘는 r분의 뭐가 돼요? b가 되는 거예요. b가. 그래서 r분의 b는 애초에 사인이었는데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동경이 4, 4분면에 있으니까 코사인 값은 플러스야. 이렇게 된 거고. 플러스라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번엔 탄젠트 생각해 볼게요. 탄젠트는 2분의 뭐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거 가볼까요? 그러면 어쨌든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있는 빨간색, 연두색, 하늘색, 파란색 요 4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x좌표, y좌표가 뒤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뒤바뀐 것 자체에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연두색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b분의 a죠. 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원래 세타의 탄젠트는 뭐였지? a분의 b였잖아요. a분의 b. 근데 우리가 묻고 있는 건 b분의 a로 바뀐 거야. 절대값이. 그죠? 아, 그러니까 역수가 같네. 그래서 탄젠트 분의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역수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살려줘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반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의 2분의 홀수 파이, 홀수 정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하면은 이 동경이 세타였을 때의 동경과 비교했을 때 아까 전에 그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난다고?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코사인 세타로. 근데 여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판단해줘야 돼요. 어떻게 판단해줄까?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준다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될까? 세타가 예각이라고 보고 생각해도 됩니다. 2분의 3파이는 이렇게 갔다가 마이너스 파이니까 여기라는 얘기야, 여기. 그러면은 3, 4분면에서 사인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챙겨주고 그 다음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죠. 만약에 그럼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뭘까? 이러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90도 갔다가 플러스만큼 세타. 이거니까 2, 4분면이거든요? 그러면은 2,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아주고 부호 챙기고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해준다고요.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와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선생님 여기서 이 세타라는 게 예각인지 뭐 둔각인지 전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을 쓸 때는 이 세타가 무조건 예각이라고 단정 짓고 4분면을 따진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세타가 뭐 처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렸던 것처럼 1, 4분면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해보죠. 처음부터. 그러면 2, 4분면의 각이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라는 이 자체가 원래 뭐를 띈다? 이게 음수였을 거란 말이야. 이 자체가 원래. 그죠? 그리고 2분의 3파이에서 빼기 뭐 130도 이런 걸 했다고 쳐도 그 4분면이 어디에 있겠어요? 2, 4분면에 있지 않겠어요? 2, 4분면? 그러면은 2, 4분면의 각의 사인 값이니까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자체가 원래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음수 때문에 토탈 전체가 양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세타가 만약에 2, 4분면으로 시작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아까 제가 도출했던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해가 완벽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훈련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인 5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이러면은 이거는 몇 산매에 있는지 딱 보는 거야. 5파이 플러스 세타면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에다가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 3, 4분면이니까 사인이 3, 4분면이면 마이너스야. 이렇게 부호 챙겨주고 그 다음에 사인 유지하고 간다. 왜냐면 정수파이 플러스 꼴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면 2분의 3파이 270도 갔다가 세타니까 이거는 4, 4분면이네. 그럼 이건 플러스니까 플러스 부호 챙겨주고 이거는 2분의 홀수 꼴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자,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내가 훈련을 50문제 정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연산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 코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야? 사인 3분의 4파이 얼마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한 번에 계산돼야 돼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해됐다면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3분의 2파이면은 동경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60도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Y축 대칭돼서 요만큼이 이제 60도를 나타내는 이 동경일 거야. 그러니까 120도가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 있는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길이가 똑같아요. X좌표, Y좌표 길이 똑같고 서로 대칭이야. 그러면은 코사인 값이 코사인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냐고. 뭐랑? 이 60도일 때 각이랑.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값을 똑같이 하는데 부호만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야.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바로 계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3분의 2파이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3분의 2파이 하면 몇 사분면에 딱 있다. 이거 생각해 주라 그랬죠. 그 생각할 때 반드시 X축과 이루는 이 각이 몇 도인지를 생각하는 훈련까지 같이 해주면 좋아요. 그럼 여기가 120도 같은 경우에는 이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이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떠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얘랑 이루는 게 60도니까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그리고 부호만 앞에 달아주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사인 3분의 4파이도 생각해 볼게요. 사인 3분의 4파이는 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 간 거잖아요. 얘는. 자, 사인은 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동경이라고, 이 동경. 그쵸? 그럼 마찬가지 기계적으로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네 이렇게 생각해줘요. 그러면은 사인 60도 이렇게. 사인 60도는 뭐였죠? 2분의 루트 3이었죠. 거기다가 부호만 챙겨주라고요. 부호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겠네. 이렇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훈련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정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꼴 2분의 홀수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 요런 거랑 이 전체 특수각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 계산이 거의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50문항 정도 풀면은 익숙해질 텐데 문제 필요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대표 문항 한번 풀러 가볼까요?